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단원이 들어가죠. 세포와 생명 연속성. 흔히 이제 유전과 관련된 단원인데요. 이 단원은 여러 가지 많은 그 개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많이 혼동하는 이유가 개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 그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개념 이해를 확실하게 해두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단원으로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 오늘은 염색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염색체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까요? 자, 요 사진은 그 광학현미경으로 1000배 정도 확대해서 본 세포의 모습이죠. 세포가 어디는 가운데가 진하게 붉게 염색되어 있고, 이런 곳은 뭉툭한 물체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가운데 부분이 약간 더 다른 부분보다 붉게 보이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한 그 잘 보이는 현미경으로 같은 배율로 1000배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자세히 보이는 배율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 색깔이 다른 이유는 염색약을 다른 걸 썼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붉게 보이는 거고 여기는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지금 아무런 뭐 뭉툭한 물체가 안 보이죠. 염색하면 안에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염색을 하면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이걸 염색질이라고 했어요. 응? 그다음에 요거는 염색하면 뭔가 뭉툭한 물체가 보인다고 그래서 이걸 염색체라고 그랬어요. 자, 그 이후에 전자현미경이 발견되고 나서 요 안쪽에 염색질을 좀 더 확대해서 100만 배 정도로 확대해서 보니까 이게 이런 구조물들이 보이는데요. 이건 아주 일부분이죠. 요거의 염색질의 아주 일부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염색사라 그래요. 어? 자, 똑같은 전자현미경으로 요 염색체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10,000배 정도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100만 배 정도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으로 만배로 봤을 때 염색체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염색체가 이렇게 X자 모양 쭈그려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어. 근데 이게 언제만 이렇게 염색체가 보이느냐면, 세포들에서 보면 이런 염색체가 보일 때가 언제냐면 세포가 분열할 때예요. 지금 요건 분열을 안 하는 세포고요. 분열하려고 막 준비하는 세포예요.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세포고, 이건 염색체가 이제 완전히 만들어진 세포들이죠. 세포 분열할 때는 염색체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색체를 처음으로 이제 사실 발견한 사람은 프레밍인데, 프레밍이 세포를 여러 개 관찰을 하면서 이런 염색체 그림들을 다양하게 남겼습니다. 그럼 이런 염색체가 왜 나타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분열할 때. 그 이유는 유전 물질을 정확하게 복제해서 나눠야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염색체가 어, 세포가 분열할 때는 보이는 겁니다. 자, 이번엔 좀 다른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세포가 있고요. 요 안에 핵이 있지요. 핵의 일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아까 봤던 염색사라고 하는 거예요. 염색사. 자, 자, 그러면 이 염색사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 그러면 이게 바로 DNA, 이게 바로 DNA. DNA가 이렇게 꼬여 있죠.
이중나선으로 꼬여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DNA가 꼬여 있는데, 이게 DNA가 덩그러니 이것만 핵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DNA가 이런 단백질을 2바퀴 반씩 감고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의 이러한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거를 뉴클레오솜이다 그래요.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을 만들면서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 DNA가 굉장히 가늘죠. 이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포, 우리 세포가 아주 작죠. 그 세포 속에 또 핵이 들어있는데, 핵 크기가 약 5마이크로메타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DNA가 길이가 무려 2m예요.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 길이가. 그러니까 이 DNA가 굉장히 가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늘은 DNA가 만약에 세포가 있고 핵 속에 있는데, 이 안에 DNA가 덩그러니 막 가느다란 DNA가 있으면 애들끼리 엉키거나 꼬이거나 하다가 심지어는 끊어지기까지 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엄마가 실을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합니까? 실패에 잘 감아서 보관하죠. 그런 것처럼 이 히스톤 단백질은 DNA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단백질이고요. 이 히스톤 단백질을 실패처럼 사용해 가지고 DNA가 잘 감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포가 분열할 때는 이것마저도 길어요. 이것마저도 길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꼬이고 또 꼬아서 이렇게 뭉툭한 형태의 염색체를 만드는데, 오른쪽 그림 다시 볼까요? 자, 원래 DNA 나선은 이런데, 요게 이제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돌아가서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걸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렇게 꼬이고, 꼬이고, 요 부분이 이만큼을 확대한 거죠? 또 이만큼을 또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여러 번 꼬이면 이렇게 뭉툭한 염색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크기를 비교해 놨는데, 그 DNA 두께가 약 2나노메타. 여러분들 이제 1나노메타는 10의 마이너스 9승메타예요. 네, 2나노메타 정도의 DNA 두께인데, 이 염색체는 얼마냐면 1400나노메타. 그러니까 약 몇 배? 700배 정도 두꺼워진 거죠. 그래서 두껍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색체고, 이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 정확하게 이전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염색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다. 그 감고 있는 하나의 덩어리를 뭐라고 그래요? 뉴클레오솜이라고 한다. 이때 히스톤 단백질이 하는 일은 뭐냐? DNA를 응축시킨다. 응축이 뭐였어요? 아까 꼬이고 접히고 감기고 해서 뭉툭해지는 걸 응축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예. 응어리져서 축소시킨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DNA 구조는 이중나선 구조다. 두 가닥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요게 여러분들 지난번에 핵산 구조에서 배웠던 뉴클레오타이드죠.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쭉 연결돼서 한쪽에 나선을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도 또 하나의 나선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건데, 자, 왼쪽 그림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나선이 이렇게 붙어 있는, 요거 오른쪽 그림은 이거 입체 구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DNA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이 염색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즉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DNA를 복제해서 DNA는 2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독자적으로 응축해서 염색 분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좀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 설명할게요. 자, DNA가 원래 것 DNA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원래 것 DNA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분열하기 전에 얘하고 똑같은 거를 이렇게 복제한다고. 이걸 복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이 정확하게 2배가 돼야 돼요. 조금이라도 양이 모자라거나 또 조금이라도 양이 많아지거나 안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는 복제라 그러는데, 복제를 한 다음에 얘가 아까 어떻게 분열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얘를 응축시킨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가 감기고 해서 이렇게 뭉툭한 하나의 팔을 만들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것도 이게 뭉쳐서 이렇게 뭉툭한 하나의 팔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동원체라고 그래요. 동원체. 동원체라고 하는 부위에서 이 2개의 팔이 붙어 있어요. 이거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염색체라고 그러고, 이때 이 2개의 각각의 팔을 염색 분체라고 그래요. 염색 분체가 2개가 붙어서 염색체를 만드는 거죠.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위에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한 게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쪽 염색 분체와 이쪽 염색 분체가 어떻게 해요?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매 염색 분체라고 그래요. 자매 염색 분체. 예, 얘들이 이제 세포가 분열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 2개가 이렇게 나뉘어서 각각의 딸세포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간 다음에 세포 분열이 끝나면 다시 얘가 원래대로 풀어져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얘가 어떻게 했어요? 복제하기 전에는 이거 한 가닥이었죠? 한 가닥이었는데 복제해서 2가닥 돼가지고 염색체 된 다음에 염색 분체가 양극으로 끌려가서 결국 2개의 염색 분체 하나씩이 들어가고, 그것들이 분열이 다 끝나면 이렇게 풀리면 원래 모세포, 분열하기 전의 세포를 모세포라고 그러죠? 분열하고 나서 생긴 세포를 딸세포라고 그러죠? 완전히 유전자 구성이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개의 자매 염색체가 동원체에 붙어 있게 되고요. 분열할 때 각 염색체가 분리되면 모세포와 2개의 딸세포의 유전자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게 됩니다. 다음은 핵형과 핵형 분석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오른쪽 그림에 사람의 염색체를 찍어 놓은 사진이에요. 이게 사람의 염색체가 전부 몇 개냐면 46개예요. 46개가 짝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쭉 제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남자 같은 경우 이렇게 짝이 안 맞는 2개가 나와요. 여자는 짝이 맞죠. 그래서 남자는 XY지만 여자는 XX다.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이렇게 이제 사람의 염색체가 구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고 하나는 아버지한테서 받은 거죠.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거고요. 그래서 2개가 한 쌍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핵형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염색체의 수와 몇 개인지 알 수 있잖아요. 모양이 어떤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모양이 2번 염색체가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는 팔이 이쪽이 없다. 그러면 모양에 이상이 생긴 걸 알 수 있죠. 모양도 알 수 있고요. 크기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런 핵형은 생물 종에 따라서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염색체 사진을 찍으면 다 똑같이 나와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형을 분석해 보면, 핵형을 조사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조사하는 방법을 분석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성별이 뭔지 알 수 있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죠. 염색체의 구조, 아까 설명했죠. 염색체 팔이 하나가 잘려나갔는지 정상인지 알 수 있죠. 숫자가 하나, 또 이게 뭐 많거나 똑같은 게 이렇게 3개가 있는 경우, 또는 하나가 부족한 경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핵형 분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핵상이라는 걸 배우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하고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세포 염색체 상태를 나타내는 게 핵상인데 이 그림을 우리가 그 사람의 염색체를 설명하면서 늘 이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자. 그래서 한쪽 상동 염색체라고 그러는데 여기 상동 염색체라는 개념은 지금 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요거가 모양이 같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라고 그래. 요거 상동 염색체고 요게 상동 염색체고 또 뒤에서 자세히 배우니까 여기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요. 하여튼 요 상동 염색체 중 어느 한쪽 어느 한쪽의 개수 이거 어느 한쪽의 개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n으로 하자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염색체를 사진을 찍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두 개가 쌍으로 같은 게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표시하냐면 2n으로 표시해요. 우리 정자와 난자는 이거의 반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는 1번 염색체 중에 요거 하나만 들어있고 이거 들어있거나 이거 들어있거나 7번 염색체 중에 요거 들어있거나 요거 들어있거나 그래서 반만 들어있다 그래서 그걸 n이라고 표시합니다. 요거는 핵상은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뒤에서 또 하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선생님이 처음부터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예시를 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죠? 내용도 그다지 많지도 않았고요. 자, 수업 시간에 밝은 얼굴로 봅시다.